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두 척이 집단 감염 발생이 일어나면서 국내 항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 러시아 선박에는 입항 당시에 이미 고열 환자가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46명이었습니다. 오늘 통계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는데 네. 어제 발표된 네. 그제 확진자를 보면 46명이었고 예. 그중에서 30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이 러시아 선박,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16명, 오늘까지 이제 또 17명이 추가 확진된 상황인데 네. 해외 유입 감염이 좀 또 다른 복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유럽에서는 좀 잠잠해졌지만 미국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남미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틀림없이 또 확산세가 거기서 가중될 거라. 해외로부터 환자 유입은 뭐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해외 유입한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있어서 환자는 유입되지만 그로부터 2차, 3차 감염이 생기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서 별로 없어서 이게 지역사회 감염과 달리 국내에서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까지 우리가 공항을 중심으로 한 검역을 이제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사례가 그러니까 항만에서의 그 검역이 뚫린 사례가 이제 생겨서 항만을 통한 그 환자 유입을 앞으로 더 잘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항만 검역에서 아쉬운 점들이 좀 이번에 노출이 됐어요. 러시아 선박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전자 검역만 했다고 해요. 네. 물론 뭐 하선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자 검역을 하긴 했지만 러시아라는 나라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세계에서 3위로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나라의 선박이라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확진자 수에 대해서 이제 상위 10여 개 국가 중에 한국이 승선 검역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렇게 적용을 받는 나라가 이란, 이탈리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0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 이들 나라를 합쳐도 이제 3개 국가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뭐 미국, 인도, 영국 등이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포함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전자검역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명칭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자검역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서류검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검역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국제보건규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보건위생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서류로 인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직접적으로 승선 검역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검역인데 이것을 왜 실시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난점으로 남아 있고 이제 현재 당국에서는 승선 검역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현재 당국에서도 여기까지 오지 못한 것은 인력 문제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필히 승선 검역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해당 선박의 전 선장 역시도 고열로 일주일 전에 하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선원을 채용 검사도 했었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입항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도 이 사실을 좀 알려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있었는지는 아직 좀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검역의 문제점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에서는 유증상자 3명 있었는데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안 했던 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보고를 하더라도 늑장 보고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승선 검역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더더욱이나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전자 검역이라고 불리는 그 시스템 하에서는 검역에 임하는 사람, 전자 검역에 임하는 사람 개인 판단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맹점들이 좀 드러나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김천항 일산부두는 26일까지 지금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항만 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검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방역 조치들에 대한 전체적인 손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서류 검역이라고 표시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들어온 배에 승선한 승무원들이 국내 항구로 입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처럼 별다른 그 감염병의 증후, 감염병을 의심할 만한 어떤
그 증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서류 검역, 전자 검역을 해준 것인데 이번 사례를 보면 승무원들은 입항하지 않더라도 예. 우리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서 그쪽 승무원들하고 접촉하는 게 불가피하게 예. 벌어지는 상황이라 이런 전자검역, 서류검역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승선에서 일일이 승무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승선 검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될 거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력 문제는 여기 검역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인력도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 정규 인력을 늘려주는 조치들을 지금 취하지 않고 있어서 뭐 그 아르바이트 같은 형태의 인력은 좀 더 쓰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는 지금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좀 과감하게 정부가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자검역을 하다 보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 우리도 몰랐고 때문에 우리 방역당국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검역법으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검사비, 치료비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가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네, 국내에서 치료를 하면서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할 수 예.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인인데다가 또 그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국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비용도 부담을 해준다라는 건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제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을 겪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라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인도적 조치이고 국제 규범이다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 지금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그 국내 항운 노조원만 해도 176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조합원의 한 40% 이상 되는 인원이라고 하니까 일적인 문제에 차질이 있는 것도 물론이고 거기에서의 이제 임금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좀 생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항운 노조 측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애매한 것은 이것이 이제 그쪽 업체라든지 경제 활동의 미비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고민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다퉈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제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어느 사업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정치권 차원에서 재정 자체를 보편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하루속히 좀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구체적 현장에서 더 역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천항에 있었던 해외 유입 사례 먼저 좀 다뤄봤고요. 176명, 접촉자 176명이 지금 전수 조사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3, 4일 내에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세 사람의 발언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안정이 수도권에 달렸다.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은경 본부장은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했고 네. WHO는 지금 한국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교수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정은경 본부장이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유행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피크를 넘었는데 이게 그 소강 상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정은경 본부장이 아마 강조했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환자의 증가가 대량 환자의 감염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방역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시 고민하고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통제 범위에 있다고 말씀하신 건 뭐 어떤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이긴 하겠으나 네. 이제 코로나19의 특성상 전파력이 대단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어떤 시기에 우연하게라도 대규모 대량 감염으로 발생할 개연성은 항상 있어서 너무 정부가 뭐랄까 좀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등교 수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등교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상으로는 하지 않는 이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차차 그 범위를 좀 넓혀가고자 했던 게 교육당국의 목표였을 것 같은데 일단은 3분의 1 이상으로는 늘리지 못하는 게 지금은 무기한 연장된 것 같아서 교육당국 차원에서도 좀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교육당국에서는 일정 부분 한국 사회가 코로나를 또 극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입증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도전을 해본 그런 차원이었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5월부터 2차 대유행이었다라고 하는 방역당국 진단을 좀 다시 곱씹어 본다면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분위기가 풀리는 시그널이 됐던 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이제 뭐 등교를 뭐 고3 정도를 빼고는 더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고심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이제 등교를 하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또 클 겁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만약에 이게 전 지역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어떤 지역은 등교가 금지가 되고 어떤 지역은 그냥 풀린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들이 일어날 것이고 똑같이 또 묶는다고 해도 수도권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아니 우리 지역까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라는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일단 등교를 하면서 현재와 같이 이제 3분의 1 이하라든지 이런 인원들을 조금 더 상황을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에 국한된 얘기고 대전에도 지금 확진자가 한 60명 정도 나온 상황에서 네. 이런 밀집도 최소화 조치라고 불리는 그 조치들 대전까지 좀 같이 시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너무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제 대전 또 뭐 이것도 그 확진 동선들을 파악을 해보면 이제 수도권 발이긴 한데요. 예, 대전 같은 경우도 대도시 지역이고 또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인근의 세종시라든지 여러 지역으로 또 파급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고밀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사실 현재 한국 사회의 그 지리적 구조를 봤을 때는 충청권도 넓은 의미에서의 수도권의 성격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확대해 볼 여지는 있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현 등교 방식 이대로 좀 유지돼도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밀도를 줄이는 겁니다. 학생의 숫자를 줄이는 거고 아마 지금 3분의 1 정도는 지금 학교 내에서 적어도 1m,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 개학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그냥 전면적으로 학생들을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활동 반경이나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보다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예. 대전 지역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단 개발 코로나19 확진자가 N차 감염으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보면 상가, 찜질방, 콜센터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을 이용한 동선들이 네. 좀 계속 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확진자들 중에서도 고령자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때문에 대전 지역에서 이런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네. 지금 이 시점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수도권에서 생기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수도권과 유사한 형태의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적정한 숫자의 병상을 확보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병상이 충분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을 비워둔 병상이 몇 개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네. 절대로 대양 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처럼 하루에 1,000명의 가까운 환자가 생기면 그 1,000명에 가까운 1,000개에 가까운 병상을 어떻게 비워놓고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확진자가 생기는 추세를 반영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병원들이 비응급 환자 진료를 줄이고 비응급 환자 진료를 줄여서 비는 병상을 통해서 감염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병상을 물리적으로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지금 소수 환자가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대응 가능하지만 환자 규모가 조금만 늘어나도 중증 환자나 노인 환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부의 그 병상 동원 방식 또는 감염병 진료 방식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기존 방식을 좀 계속 고집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은 5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0시 기준 누계는 12,535명이고요. 신규 확진자 51명 중에서 국내 감염이 31명,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명, 대전이 8명, 경기 5명이 신규 확진이 됐고 이 외에도 인천 3명, 울산 2명, 강원과 충남에서 1명씩 확진이 됐습니다. 대전에서 또 8명이 나왔는데 대전의 가장 큰 감염의 고리로 지목되는 곳이 역시 방문 판매 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대전의 그 방문 판매 업체는 무허가 업체였고요. 네. 또 여기서 확진된 분들이 감염 경로를 속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례가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무허가였다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나 이제 다단계 업체 측에서 이 방문 판매 업체 이제 관련자들의 동선 파악에 있어서 이제 좀 허위로 진술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확진자가 뭐 본인이 방문했던 식당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식당을 통해서 이제 다른 청소년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동선을 숨긴 것이죠. 이것은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에 대해서 이제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의 돌발적인 개인적인 그런 처사였는지 아니면 좀 집단적인 방침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대전시에서 이 관계자들을 또 고발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 51명이고요. 네. 국내 감염이 31명,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입니다. 네. 지역별로는 뭐 서울, 대전, 경기 이런 쪽에 쭉 이제 많이 나오던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이 울산인 것 같습니다. 울산이 계속 한 100일 가까이가 청정 지역처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상태라 지금 현재 상황은 전국 어느 곳도 뭐 청정 지역 안전지대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의 감염의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지역에서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전국적으로 방역 체계를 좀 정비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계획을 좀 다시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